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 지금 좀 있다가 3차 토론회까지 어떻게 보면은 경선 열기가 후끈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물론 뭐 네거티브 전이다 이런 말은 있지만 어쨌든 이목이 쏠린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압박을 해서 윤석열 총장도 입당을 했고 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빨리 입당을 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울타리 속에 이렇게 가둬놨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설화라든지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많은 부분에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약간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뭔가 좀 흥행을 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좀 생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나 싶은데 의도는 그랬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당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토론회를 정했는데 이 토론회가 과연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인가?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23일 날 출범하는 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월권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아니 무슨 후보가 심판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토론에 나갔을 때 특히 경제토론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윤희숙 의원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이 대표는 후보들의 내공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잘못하다가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준비 버스를 좀 후보들에게 시간 여유를 주고 좀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같이 잘 태워서 가는 게 모양새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흥행을 위해서 또 당에서는 이렇게 기획을 했지만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인지 유리할 것인지 이런 지점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 대표와 또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 캠프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은 또 대표와 지도부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여러 가지 말을 좀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뭡니까, 교수님?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 지금 개최하기로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고 이미 이제 통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의 토론회를 하고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경선준비위원회가 이 정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일정과 내용에 관한 정권을 위임받았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출범하고 나면 그때 선관위가 토론 일정 만들어서 그때 토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선관위 마련하기 전에 선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2번의 토론을 하고 거기서 뭐 팀 배틀도 하고 뭐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고 이제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직 예비 경선 등록도 안 한 후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고. 왜냐면 후보 등록하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첫 토론을 8월 18일 하겠다는 건데 18일 전에 다 후보가 등록을 안 하면 그런 등록한 사람만 해야 되잖아요. 4명, 5명 예컨대 지금 10 몇 명이 나오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이런 어쨌든 경선에 함께 참여하는 후보들의 어떤 대표자든 아니면 상황실장이든 불러 모아서 얘기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논의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뛰는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각자가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출마 선언도 뭐 시기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지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대변한 게 결국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쭉 왔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출범할 당시부터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을 예상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당대표가 되면서 참신성을 불러왔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그 최고위원들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오랫동안 또 국회의원 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의 갈등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걱정해요.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경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뭔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지금 자세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건 계속 후보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 경선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공정성 문제도 일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후보들과 대표와의 충돌이 일어나면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아니면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율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이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일단 지금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경선준비위에서 내놓은 일정이 있습니다.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방법도 얘기했고요. 어떤 절차, 또 어떤 토론회, 또 어떤 팀 배틀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들 가운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잠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신경 끊어라. 이거 월권이다. 더 이상 당대표는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대여 투쟁 등등에 더 골몰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쳤죠. 이것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월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권이라고까지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적절해요. 네. 제가 이제 월권이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적절해 보여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후보들이 좀 돋보여야 되고 후보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여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대표가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선관위가 만들어지면 선관위가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고 대표는 그게 잘 진행되는 것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룰이나 아니면 토론회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자꾸 전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선 과정은 어쨌든 후보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대표는 그게 제대로 안 갈 때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보면 거의 선관위 수준으로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말을 좀 줄이시고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다면 후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꾸 SNS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갈등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개인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또 방송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박사님, 이것은 또 이 대표 스타일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도 평론을 하지만 이 평론가를 하다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의무감을 느끼는데 이 대표는 지금 평론가가 아니라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역할이라는 거는 본인이 할 말이 10개라도 한두 개로 줄이면서 물밑에서 뭔가를 같이 화합을 해나간다. 적어도 야권이 목적이 정권 교체라는 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런 큰 목적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은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보듬어주면서 가야 되는 이런 낮은 자세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본인이 약간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젊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많고 뭔가 좀 재밌게 흥행을 해보겠다라는 욕심은 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대통령 선거에 꼭 맞는 버전인가라는 부분은 최고위라든가 기존의 어떤 또 정치인들과 많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젊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따라서 저절로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권위가 주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그 부분이 지금 반대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또 비판이 되는 그런 칼날로 돌아오고 있는 양상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날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예비 후보 토론회 지금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윤석열, 최재형,
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일단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경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후보가 모두 참석할 경우, 불참할 경우 앞으로 이준석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당과 함께 가겠다. 네. 내가 충분히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윤 총장 측은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계속 당이나 지도부를 패싱한다는 논란이 서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직 물론 토론이나 많은 부분에서 컨텐츠가 부족하지만 정책 자문단이나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꾸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준비를 해서 부족하지만 국민들에게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나오는 것이 이 대표의 리더십과 관계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저희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들과 아울러 당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고 아울러 그 나머지 후보들까지 지금 당이라던가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많이 봐왔던 모습은 사실 당이 쪼개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분당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물론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분당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요. 서로에게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분당까지 간다. 그건 본인한테는 도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쪼개지면요. 표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필패예요. 대권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만 갈등의 그 씨앗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는 송무희 박사님 얘기했던 건 똑같은 생각이에요.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만 혼자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또 본인이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가 열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그럼에도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당까지는 가진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갈등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위험한 동거가 계속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두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쉽게 이 문제가 봉합이 돼서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양보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